어머니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운동화의 방향이 유난히 반듯했다는 것만 또렷이 떠올립니다. 아들은 당분간 나가 살겠다는 말만 남기고 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독립으로 받아들이려 했고 더 묻지 않는 것이 어른의 배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아들이 쓰던 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침대 위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그 방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방이 너무 빨리 식어버릴까 봐서였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아들은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같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안도했고 더 긴 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아들의 결심을 흔들까 봐서였죠. 어느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 앞으로 온 우편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어머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곧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화를 마친 뒤에도 수화기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합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관리사무소 직원이 무심코 말을 덧붙입니다. 아드님 전입신고는 아직 안 되셨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요즘 젊은 애들이 좀 느려요라고 답합니다.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집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방 앞에 오래 서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않은 채 손잡이에 손만 얹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아들이 정말로 나간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의 일상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말을 잊으려 애쓰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들은 어른이 되었고 모든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성격이라는 설명으로 마음을 달래죠. 하지만 저녁이 되자 우편함을 확인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아들 이름이 적힌 봉투들이 그대로 꽂혀 있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을 건드립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결심한 듯 아들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고 곧 문자 알림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워요. 어머니는 짧은 답장을 보고 더 묻지 않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 번호를 검색합니다. 퇴근 시간쯤 전화를 걸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드님은 이미 퇴사 처리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고 날짜를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퇴사 시점은 아들이 집을 나간 시기와 거의 겹쳐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메모지에 적어 내려가며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회사를 옮긴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집 근처 편의점에 들릅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얼굴을 묻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밤마다 오시던 분이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금만 쓰셨고 늘 비슷한 것만 사셨어요. 그 말은 어머니를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물건, 정해진 동선이 머릿속에서 이어집니다. 독립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아들이 나간 뒤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방향이 어긋난 느낌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나간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중일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아들의 방문을 엽니다.
그동안 환기만 시키던 방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책상 앞에 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떠나기 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서랍을 하나씩 열자 정리되지 않은 종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아래 칸에서 낡은 공책 하나가 발견됩니다. 표지에는 아무런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공책을 펼칩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숫자, 짧은 지명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은 일기처럼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었고 얼마를 썼는지만 담담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들의 생활을 처음으로 계산해 봅니다. 그 계산은 독립한 삶이라기보다 버티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기록된 장소 중 하나가 유독 반복됩니다. 어머니는 주소를 적어 메모한 뒤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그곳은 오래된 고시원 건물로 간판조차 발해 있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에는 기억을 더듬다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아들은 짧은 기간 방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짐은 거의 없었고 방문을 닫아두는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외출 시간은 일정했고 다른 입주자와 말을 섞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설명을 듣습니다. 비워진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닫힌 창문만 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 공간이 너무 깔끔하다는 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머물다 간 자리라기엔 흔적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다시 공책을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 근처로 갈수록 기록은 더 단순해집니다. 날짜 옆에 표시된 작은 동그라미 몇 개가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그 표시가 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공책에 적힌 다음 장소를 다시 확인합니다. 반복되지 않았지만 유독 눈에 걸리는 지명이 하나 있습니다. 주소를 따라가 보니 큰 병원과 오래된 상가가 함께 붙어 있는 거리입니다. 어머니는 병원 입구 앞에서 한동안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무 창구에서 직원에게 아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직원은 전산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피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지만 손은 가볍게 떨립니다. 대신 응급실 기록 중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만 묻습니다. 직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지만 잠시 시선을 피합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어머니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들은 이곳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머물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어머니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병원을 나와 주변 상가를 천천히 둘러봅니다. 근처 약국과 분식집, 오래된 슈퍼가 줄지어 있습니다. 상인 몇 명은 어머니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한 노점 상인이 조심스럽게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늘 혼자였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투명해졌을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시 공책을 펼쳐 마지막 부분을 확인합니다. 날짜는 끊기듯 적혀 있고 빈줄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정확하지 않은 날짜 하나와 체크 표시입니다. 어머니는 그 표시가 완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길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경찰서에 들를지 망설입니다. 하지만 신고라는 단어가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의 선택을 강제로 끌어내는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기로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들이 남긴 기록과 병원의 복도가 계속 겹쳐 보입니다. 진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공책에 남은 마지막 장소를 다시 따라 나섭니다. 그곳은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폐건물 밀집 지역입니다. 낮에도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근처를 오가던 노숙인 한 명과 마주칩니다. 노숙인은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그 건물 안에서 지냈고 늘 혼자였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자리를 피하듯 옮겨 다녔다고 덧붙입니다. 어머니는 폐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먼지와 낡은 종이, 깨진 물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구석 한편에서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신분증과 부서진 휴대전화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들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사실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다는 점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선택은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공책의 기록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집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합니다. 수거된 물건과 증언을 토대로 자발적 행방 단절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습니다. 가출이라는 표현이 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방에 앉습니다. 그동안 지켜왔던 질서 정연한 공간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들은 이 방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 사실이 어머니의 가슴을 깊게 누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생각은 하나로 모입니다.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머니는 처음으로 아들의 선택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어머니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아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정리합니다. 수입은 오래전에 끊겼고 출금 내역은 일정한 금액으로만 반복됩니다.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숫자들이 아들의 하루하루였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통신 기록에는 통화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문자와 데이터 사용도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들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모든 길을 스스로 끊어왔습니다. 그 과정이 계획적이었다는 점이 자료를 통해 분명해집니다. 경찰은 사건을 자발적 실종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어머니는 그 판단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들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모두의 말이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설득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들의 방에서 공책과 신분증 사본을 꺼내 정리합니다. 하나하나를 버리지 않고 순서대로 다시 정돈합니다. 지우는 대신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결정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지역 상담센터를 찾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은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들을 찾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들을 이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아들이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 존재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왜 사라지려 했는지를 잊지 않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방향은 이제 찾음이 아니라 남김으로 바뀝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정리하는 일이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낡은 옷과 오래된 책들은 천천히 상자에 담깁니다. 하지만 공책과 몇 장의 메모, 생활 기록은 따로 보관합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라고 느낍니다. 말로 하지 못한 시간을 대신 증명해주는 물건들입니다. 정리가 끝난 방은 이전보다 훨씬 비어 보입니다. 어머니는 그 공간을 오래 바라보다가 불을 끕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 환기를 시키지 않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방은 기다림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의 장소가 됩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상담센터에서 처음 모임에 참석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공백이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다른 이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는 분노를 말하고 누군가는 죄책감을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신의 차례가 아니라는 듯 침묵을 지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듭니다. 그 침묵조차 이곳에서는 허락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아들의 이름을 적어봅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둡니다. 아들을 부르지 않아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하루를 끝까지 살아냅니다. 몇 달이 지난 뒤 어머니는 작은 강의실 앞에 서 있습니다. 지역 상담센터에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입니다. 의자들은 반듯하게 놓여 있고 참석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채웁니다. 어머니는 준비된 자료를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사건의 흐름대로 정리해 전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었던 일만 차분히 이어갑니다. 아들의 이름은 끝내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어 온 상황으로 확장됩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시선을 떨굽니다. 어머니는 그 반응을 보며 이 자리가 필요했음을 실감합니다. 말을 전하는 동안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 사람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는 짧게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아들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칩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려앉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올립니다. 그 하루가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합니다. 어머니는 서랍에서 아들의 공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덮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기록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완결되었고 남길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